어디에 갔다 왔느냐? 아무데도 안 갔습니다. 도대체 왜 학교를 안 가고 빈둥거리고 있느냐? 제발 철 좀 들어라. 왜 그렇게 버릇이 없느냐? 너의 선생님에게 존경심을 표하고 항상 인사를 드려라. 방금 집에서 듣고 온 말인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놀랍게도 기원전 1700년경,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무려 3700년 전에 수메르 문명의 전투판에 새겨진 글입니다. 젊은 녀석이 있어 부모가 화를 내도 고치지 않고 동네 사람들이 욕해도 움직이지 않고 스승이 가르쳐도 변할 줄을 모른다. 한비자가 쓴 오두편에 나오는 글입니다. 동양고전에도 요즘 것들 버릇이 없다는 글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요즘 젊은 것들은 버릇이 없어란 말은 항상 있어 왔습니다. 이런 세태를 한마디로 정리한 사람이 있습니다. 동물농장의 저자 조지 오웰입니다. 모든 세대는 자기 세대가 앞선 세대보다 더 많이 알고 다음 세대보다 더 현명하다고 믿는다고 평했습니다. 오늘은 한국에 내재된 많은 사회 갈등 중에서 세대 갈등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지난해 6월 영국 킹스 칼리지가 여론조사기관 입소스에 의뢰해 발표한 자료가 하나 있습니다. 28개국 2만 3천여 명을 대상으로 자신이 속한 나라의 갈등 정도를 평가해달라고 한 거죠. 원래 이 보고서는 영국 사회가 갈등이 얼마나 빡센지 다른 나라랑 비교해 봐야겠어? 라는 킹스 칼리지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었죠. 근데 뜻밖의 나라가 각 분야의 1위를 쓸어버린 겁니다. 바로 한국입니다. 전체 12개 갈등 항목 중 이념, 빈부, 성별, 학력, 정당, 나이, 종교 7개 부문에서 한국이 1위를 한 겁니다. 물론 국가 간 객관적 지표를 비교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속한 나라에서 갈등이 심각하다고 느끼는지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를 내린 것이죠. 그런데 그 지표가 세계 평균보다 월등히 높은 수치였습니다. 그 중에서 세계 평균과 가장 큰 격차가 나는 항목은 나이였습니다. 세대 갈등이죠. 왜 한국은 유독 세대 갈등에서 이렇게 큰 격차가 나는 걸까요? 원인을 살펴보기 위해 멀리 1968년 3월에 프랑스 파리로 가보겠습니다. 당시 파리 근교의 랑테르 대학, 미국의 베트남 전쟁 대전에 항의해 성조기를 불태운 혐의로 이 대학 학생 6명이 체포됩니다. 이에 분개한 학생들이 체포된 친구들의 석방을 요구하며 베트남전 반대, 자본주의에 젖은 대학 교육 비판, 권위주의적 구질서 타파 등의 내용을 담은 선언서를 발표합니다. 이 시위는 프랑스를 전복 직전까지 뒤흔들었습니다. 이것이 전 세계를 권위주의와 구체제에 대한 저항의 열망으로 들끓게 했던 6.8 혁명의 서막이었습니다. 금지함을 금지하라, 구속 없는 삶을 즐겨라, 민주주의, 할 수 있는 데까지 다 해보자, 이런 구호들이 당시 유럽에서 퍼지고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리버럴한 서양의 이미지는 이때부터가 시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생활 속 민주주의와 일체 권위를 거부하는 평등주의를 지향한 것이죠. 이 6.8 혁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유럽의 사회적 배경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6.8 혁명을 이끌었던 건 대학생들이었습니다. 즉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해인 1945년을 전후로 태어난 세대였죠. 2차 대전에 참상해서 태어나 전쟁 후 극복을 몸으로 체감했던 이들은 전쟁을 일으킨 기성세대에 대해 강한 반감을 갖고 자랐습니다. 거의 너덜너덜한 사회를 남겼으니까요. 전후 유럽은 나치 전범과 부력자들에 대한 청산이 더디게 이루어졌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20년이 지난 1966년에 쿠르트 게오르크 키징거라는 사람이 독일 총리로 선출됐는데 이 사람은 젊은 시절 나치당원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장관, 정보국 국장, 은행 총재 등 정치, 경제 부문의 요직에서 나치 독일과 비시 프랑스의 부역자들이 부와 권력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서독에서는 1950년대에서 60년대까지 법무부 간부 77%가 나치당원 출신이었습니다. 이들이 사법부를 장악해 홀로코스트를 직접 실행한 중간급 장교, 하급 장교들에게 적은 형량을 선고하고 가석방시킨 경우도 많았습니다. 어느 정도로 청산이 안 됐는지 가늠하시겠죠? 이렇다 보니 기성세대들은 홀로코스트 등 자신들이 일으킨 전쟁 범죄에 대해 후세대들에게 사회적 망각을 강요했습니다. 거기에 오랜 전쟁 탓에 사회적으로 일자리도 부족했죠.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이 취업할 만한 일자리가 없었던 겁니다. 여기에 1960년에 베트남 전쟁이 일어나죠. 베트남 전쟁은 안 그래도 전쟁의 피로감을 느끼던 미국과 유럽의 대학생들에게 반전이라는 아젠다를 던져줬습니다. 베트남 전쟁은 고엽제, 네이팜탄 등 비인도적 살상 무기가 판을 쳤고 명분까지 약했던 전쟁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미국 내에서 내 가족과 친구를 더 이상 무의미한 전쟁에 희생시키지 말라는 반전 운동이 대대적으로 일어나죠. 미국과 유럽의 68세대들은 2차 세계대전과 베트남 전쟁을 일으킨 기성세대에 대한 강한 저항의식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러한 저항의식은 종교, 정치, 문화 곳곳으로 스며들어 각 분야의 고루한 사회관습에 대한 저항으로 발화되죠. 가부장 권위주의, 조직 내 관료주의, 교수와 교사의 권위주의, 경제 성장에 따른 비인간화, 물질주의 등이 전방위적으로 비판되고 추방됐죠. 당시 유럽의 생활 속 권위주의가 어느 정도였냐면 김누리 교수가 쓴 우리의 불행은 당연하지 않습니다에 좋은 예시가 나와 있습니다. 6.8 혁명 이전에 독일 대학에서 김누리 교수를 부르려면 매우 존경하옵는 교수이자 박사이신 김누리 씨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러나 6.8 혁명 이후에는 앞에 수식어가 모두 사라지고 누리 이렇게 바뀐 겁니다. 또 1965년 이전에는 여성이 남편의 동의 없이 은행 계좌도 열지 못하고 직업 활동에도 제한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회 속에 있던 권위주의, 위계적인 사회 분위기,
수직적인 문화 등이 모두 추방됐습니다. 반면에 여성이나 소수자에 대한 인권, 인간다운 삶, 환경보호, 개인의 자아실현 등이 서구 사회의 자연스러운 문화로 자리 잡는데 큰 영향을 줬죠. 이 68 혁명은 프랑스, 독일, 미국을 넘어 멕시코, 아르헨티나, 일본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68 혁명은 세계적 차원의 혁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저명한 사회학자인 이메뉴얼 월러스트는 이제껏 세계적 혁명은 단 둘뿐이었다. 하나는 1848년 프랑스 혁명, 또 하나는 1968년에 일어났다. 둘 다 실패로 끝났지만 둘 다 세계를 뒤흔들어 놓았다고 단언한 적이 있습니다. 자, 이제 다시 돌아와서 왜 한국이 유독 세대 갈등이 심한 걸까요? 한국은 아직 생활 속 권위주의, 위계적인 사회 분위기가 남아있습니다. 꼰대란 말이 유행할 정도니까요. 유교의 영향이 뿌리 깊이 남아있는 데다가 당시 세계를 뒤흔들었던 68혁명이 한국에는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도 한몫했습니다. 권위주의를 타파하고 인간다운 삶을 외쳤던 68혁명이 전 세계에 퍼져나가고 있을 당시 한국은 때려잡자 공산당, 때려잡자 김일성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1968년 1월 북한 공작원들이 청와대를 습격한 김신조 사건이 있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우리에게 영화 실미도로 유명한 북파 특수부대 684 부대를 창설하는 등 반공 분위기를 최고조로 끌어올렸죠. 따라서 한국은 68혁명이 촉발될 정치적, 경제적 여력이 없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근현대를 지나오면서 지속적인 민주화 운동이 있어왔습니다. 독재와 군사정권에 맞서 정치적 민주주의를 이뤄냈죠. 그러나 민주화 이후에 한국의 민주주의는 실질적으로 정치 분야에만 갇혀버렸습니다. 광화문에서 촛불을 들고 목이 터져라 민주주의를 외친 사람이 집에 가서는 가부장적인 아버지이자 학교에서는 학생들을 쥐잡듯 들볶는 권위주의적 교사이자 회사에서는 갑질을 일삼는 꼰대 상사가 되죠. 한국의 경제, 문화, 일상의 민주화는 아직 미완성입니다. 최근에 와서야 사회 전반의 민주화에 대한 인식과 각성이 조금씩 싹트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MZ세대가 있습니다. 기성세대와 비교해 개방성, 개성, 다양성을 중요시하고 공유문화와 개인주의 성향을 갖고 있는 MZ세대는 한국 사회에서 새로운 흐름의 세대로 평가받습니다. 오죽했으면 90년 대생이 온다는 해설서 수준의 책이 나왔을까요? 기성세대들은 MZ세대에 대해 요즘 젊은 것들은 버릇이 없어 같은 수준으로 인식을 하지만 저는 MZ세대가 꼰대의식, 갑질 문제, 미투 문제 등 한국 사회의 뿌리 깊은 권위주의와 위계적인 문화를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고 생각합니다. 긍정적인 응집력만 갖는다면 정치적 민주화 이후 일상의 민주주의를 한국 사회에 안착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다음 편에서는 유럽의 68세대와 한국의 86세대 그리고 MZ세대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정보였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